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해적 제7회를 낭독하겠습니다. 마을은 고요하게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조금 들어간 길목엔 갓없는 보안등이 하얗게 걸려 있었다. 불이 꺼진 가게가 덧문을 닫아 더욱 어두웠다. 홍백이는 택시에서 내렸다. 함석집 뒤에 슬라브 지붕이 덮인 집 창문에 불빛이 밝게 번져 있었다. 바로 놈이 신접살이 참기름을 치고 있는 방이었다. 홍백이는 사전에 알아두었던 놈의 살림집을 두 친구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인애를 품고 사는 살림맛이 제대로 들었군. 불빛이 환하게 번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용빈이는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철모르고 세상 개똥바다에 기어나와 불가사리 같은 놈에게 알뜰히 지켜온 순정이의 덜미가 잡힌 순둥이 년을 생각하면 홍백이는 돌아서고 싶었지만 이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난한 어촌 개투성이들을 위한 일이었고 밤바다에 수장된 임우만의 복수이기에 불가피한 노릇이었다. 홍백이는 연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며 덤불숲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놈이 택시를 타고 들어오면 여기서 내리겠지라잉. 새끼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신혼방 구석가장 달려 올라갈지 모르지라잉. 용빈이가 키들거리며 말했다. 바닷가 모퉁이에서 돌아 들어오는 길목에 밧줄을 걸어놓고 보자. 덤불숲이 있어갖고 좋지라잉. 용빈이와 얘기를 주고받으며 홍백이는 밧줄을 가지고 있는 두식이 형과 덤불숲이 있는 길목으로 내려갔다. 마춤하군. 장두식은 언덕 위로 올라가 나무 덩굴에 밧줄을 단단히 잡아매었다. 지옥의 오랏줄이라 그거이시. 완벽하게 덫을 놓은 일행은 느긋하게 담배를 한 대씩 피워 모는데 마을 쪽을 바라보던 용빈이가 갑자기 홍백이의 어깨를 턱 쳤다. 야, 저그. 용빈이는 언덕진 동네 안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둡게 문이 닫힌 가게 앞엔 방금 전에 보이지 않던 여자 하나가 앞가슴에 팔을 끼고 초조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놈의 가인애 같아. 일을 딱하게 만드는군. 홍백이는 불안한 태도로 집 앞 길목에 나와 서 있는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용빈아, 네가 저 가인애 앞에 가서 도깨비가 되든 술주정뱅이가 되어 불든 미친 지랄병을 한번 멋지게 까봐라. 홍백이는 여자가 나와 서 있는 가게 앞으로 용빈이를 올려보내고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길게 뻗은 불빛이 흔들렸다. 외눈깔인디라. 장두식은 직감적으로 오토바이의 전조등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오토바이 엔진의 소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길게 뻗어 들어오는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밤하늘을 휘저었다. 장두식은 어금니를 물며 밧줄을 손아귀에 감아쥐었다. 홍백이는 바싹 긴장했다. 놈이 가까이 달려온다. 오토바이에 폭발하는 엔진 소음이 들려오면서 외눈박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 모퉁이로 쭉 뻗었다. 준비해. 장두식이 숨막힌 몇 소리를 했다. 홍백이는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젖고 있었다. 오토바이가 산자락 굽이도리로 육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앞이 황천길 덧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듯이 만보 오토바이는 쾌속으로 달려오면서 밧줄 가까이 육박하고 있었다. 당겨! 일순 홍백이는 밧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밧줄에 걸린 오토바이는 앞바퀴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듯하다 산길쓱 언덕에 처박힘과 동시에
허공으로 붕 떠오른 놈은 바닷가 갯바위로 곤두박질을 치며 툭 떨어졌다. 오토바이가 밧줄을 세차게 잡아채고 나가는 바람에 앞으로 쭉 나엎어진 홍백이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우고 놈에게 들입다 쫓아갔다. 이 새끼야, 바른대로 말해. 네 새끼가 갈머리 고대구리를 공격했제. 파이브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만보는 머리통이 깨져 들쭉지근한 피비린내를 풍겼다. 새끼야, 말해. 갈머리 대구리를 공격하고 우만이 다구리를 까 수상시킨 게 니놈의 새끼제. 홍백이는 만보의 멱살을 틀어쥐고 다그쳤다. 그건 언덕을 들이받고 굴러 떨어지면서 정신이 깜빡 나갔던 만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겨우 밀어내었다. 장두식은 커다란 하마 쌍통에 육중한 몸뚱이가 한순간 힘을 쓰며 되살아나기라도 할 것처럼 밧줄을 칭칭 동여매어 놓았다. 새끼야, 말을 못해? 홍백이는 다그쳤다. 니들은 누구냐? 만보는 붉게 피에 젖은 실눈을 뜨고 물었다. 네 새끼가 공격한 갈머리 고대구리 원기들이다. 장두식은 사지를 꽁꽁 묶어놓은 만보의 뒷덜미를 끌어다 언덕에 눕혀놓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입한 홍백이는 허리에 차고 있는 도끼를 뽑아들었다. 왜들 이래? 만보는 눈을 허옇게 까뒤집었다. 듣기보담 사내 새끼 같들 않구마이. 사람을 죽였으면 니놈도 돼지는 것이 마땅하제. 네가 바로 샤치구나. 이러지 마라. 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비겁한 놈 같으니. 정말이야. 난 결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만보는 두 눈을 훌렁 뒤집고 당황했다. 손목을 내놔라. 홍백이는 도끼를 번쩍 치켜들었다. 정말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손목을 내놓지 않으면 꼴통을 확 까버릴 테다. 도끼를 머리 위로 쳐든 홍백이는 산채로 먹이를 찢어발기는 독수리 눈을 싸늘하게 부라렸다. 제발 이러지 마라. 제발. 난 진짜 사람을 죽인 일 없어. 맹세코. 만보는 처절하게 애원했다. 듣던 대로 진짜 만보가 아니라 개같은 만보로구나. 홍백이는 자신이 위없이 대담해진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까막바다에서 갈머리 대구리를 공격해서 선원들을 묵사발로 다구리를 까고 피떡을 만들어 까막바다에 수상시켜 불었잖아. 다그치는 호통을 듣던 만보는 차라리 모든 걸 체념하듯 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졌다. 우만이는 갈머리 한 형제같이 둘도 없는 친구다. 니놈의 하마 새끼가 내 사지 절반을 찢어놓은 거야. 그거 알아? 개새끼야? 홍백이는 붉은 핏덩이를 토하듯 부르짖었다. 나는 우만이가 누군지도 모른다. 니놈의 새끼가 몽둥이로 떡을 만들어 바다에 수상시키고도 몰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지. 이 새끼는 우만이가 진짜 누군지 모른다. 니놈은 곧 덜미에 저승사자법을 짊어지게 될 거이다. 밤바다에 수상된 우만이 원기가 니놈들을 반드시 갈아 마실 거다. 홍백이는 고함지를 쳤다. 꽁꽁 결박한 만보의 손목을 갯바위로 끌어낸 홍백이는 머리 위로 지켜든 손들기를 힘껏 내려찍었다. 으윽! 만보는 크나큰 하마 상통이 흉측하게 쥐새끼 상판으로 일그러지는 외마디 비명으로 어금니를 찢게 물었다. 손가락 두 개로 니놈의 더러운 악행을 대신하는 건 모처럼 품고 사는 순둥이년이 불쌍해갖고 봐주는 거다. 다시 또 까막바다에 똘마니들을 달고 나타날 적엔
니놈의 모가지가 허공으로 날아갈 줄 알아라. 홍백이는 야무진 소리를 덧붙여 경고했다. 홍백이는 만보의 반격을 피하여 일단 동백혈관 다방에 있는 도희의 산동네 골목 쇠방으로 은신했다. 갈머리 고대구리를 무참히 공격하면서 우만이를 까막바다에 수장시킨 보복은 시민파 조직 명령이 아니었다. 조직의 물정을 모르고 중앙파 만보를 공격한 행동 이탈은 아기의 따가운 질책 정도가 아니라 돌고래 두목의 징벌이 두려운 것이었다. 가파른 산동네 도희 단칸방에 숨을 죽이고 있는 홍백이는 중앙파 만보 사건의 뒤끝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 용빈이를 똥끝짓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끼가 어딜 싸돌아댕기는 거야. 홍백이는 답답하고 지루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는 골목을 향해 높게 붙어있는 창문의 커튼을 젖히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았다. 사태가 크게 벌어졌으면 득달같이 달려올 용빈이는 날이 어두워진 밤이 되어도 상판 코빼기도 디밀지 않고 있었다. 어떤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득달같이 달려오던 도희도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홍백이는 이부자리 위에 벌렁 들어누웠다. 우라질 놈의 세상. 홍백이는 막연히 투덜거렸다. 한편 억척스럽게 세상을 살려는 도희를 생각했다. 아기가 역전에서 처음 데려왔을 땐 귀때기 새파란 애송이의 명털이 보송보송하던 단발머리 소녀였다. 그때 축축이 젖어있는 눈망울이며 비린내 나는 항구 도시의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선 모양새로 시골 때에 저러 가엾기도 했었다. 아버지는 오랜 머슴살이 끝에 논밭대기나 붙이며 소장농을 하고 있는데 제 아무리 온 식구가 매달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5 식구 배를 채우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도희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불쌍한 농사꾼 아버지에게 논 한마직이라도 사주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뛰쳐나온 고향집은 전라북도 삼내에서도 한참 들어간 시골이라고 했다. 처음엔 서울로 가려고 했지만 일단 전주쯤 나가볼 요량으로 기차를 탔는데 막막한 심정을 안고 기차칸에 앉아있다가 내린 곳이 어디로 더 갈 데가 없는 바닷가의 마지막 종착역 남항이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되었든 도희는 역전골목 사창가와 술집에 팔려온 연들하고 달랐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실버스타 여급 노릇을 하고 있던 그녀는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겨운 나머지 화장실에 달려들어가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랬다. 아무리 반반한 여급들을 데리고 술 장사를 한다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자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여자가 간혹 있었다. 홍백이는 실버스타 아기 형에게 누이 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탁해서 도희를 다방 종업원으로 들여놓았고 도희는 다른 레지들보다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다방 터줏대감 같은 단골 손님들의 호감을 한몸에 샀다. 그런 도희는 고된 농사 일을 하던 습성이 배서인지 유난히 부지런하고 돈 한 푼 날기를 금싸라기 같이 여기고 있었다. 물론 값싼 화장품 한 가지 사서 처바르거나 새로 산 옷가지를 바꿔 입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반해서 도희는 홍백이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여자다운 냄새, 도희는 정말이지 사람의 품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가인애였다. 다방의 냉습한 구석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 한 차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고비를 치르게 된 그곳이 너무 가여운 나머지 홍백이는 바닷가 가까이 높게 올라붙은 산동네에 조그만 단칸 새방 하나를 얻어주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이부자리 위에 뒹굴던 홍백이는 따분한 생각에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자칫 잘못 낮바대기를 내밀고 시내로 나갔다간 만보휘와 똘마니들의 번뜩거리는 눈알맹이들에게 찍혀 뼈가 바스러지고 물귀신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되는 수가 있었다. 그건 거의 확실했다. 사정이 그럴진데 병신같이 화끈하게 끝장을 내지 못하고 잠자는 사자 코털 한 올을 잡아 뽑듯이 만보의 손가락 2개로 마무리했는지 홍백이는 자기의 처신을 알 수가 없었다. 만보 그 하마 상통을 기가 막히게 잡은 귀해에 아주 숨통을 떨컥 따버렸더라면 답답하고 지루하게 숨어 지내면서 후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터였다. 나가 참말로 어리석었지라니. 홍백이는 뒤늦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자인했다. 만보의 순둥이 계집을 한번 낯짝배기도 본 적이 없는 가인애를 착하고 순박하다는 소리만 주워 듣고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인정을 쓴 것이 후환의 빌미가 된 것이었다. 도희를 측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년도 똑같이 생각한 것이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백년 해로를 기약하며 작수 성례를 치른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이 도희를 생각하고 만보놈이 데리고 사는 계집까지 불쌍히 여겨야 했는지 홍백이는 자신을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도 그렇지만 자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의 시뻘건 피를 보며 대범해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니, 한편으론 그 모든 것이 불가피하게 주어진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주먹건달들의 수명은 나이 40이라고 했다. 짧고 굵은 인생, 아마 그따위 허튼 소리를 한 자도 자신처럼 붉고 뜨거운 사람의 피를 보며 사건을 치르던 불안한 공포와 짜릿한 쾌감, 동시에 외롭게 파고드는 허망함, 더불어 해이와 비애와 절망이 있을 터이었고 파도치는 삶의 열정이 무섭게 끌어올라 더할 나위 없이 용감해졌을 터이었다. 인생은 아침 풀잎에 구르는 이슬방울과 같다고 했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았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소록소록 내리는 빗소리가 느껴지더니 창문 밖의 추녀 밑으로 방울져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가만가만 들려오고 있었다. 홍백이는 고개를 들고 커튼이 잘 여며지지 않은 유리 창문을 바라보는데 낙숫물이 후두두둑 사람의 몸에 떨어지는 소리가 가베이 들려왔다. 누군가 창가에 붙어 있었다. 홍백이는 잽싸게 방구석으로 몸을 살았다. 홍백아, 나야 나, 용빈이. 급하게 내달려온 용빈이의 목소리였다. 홍백이는 얼른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창문에 다붙었다. 마, 무슨 일이냐? 짜샤, 빨랑 나오지 않고 뭐해? 몹시 서둘긴 했지만 용빈이의 태도가 일이 터진 것 같지는 아니했다. 홍백이는 얼른 몸을 돌리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샤치, 널 아기 성님이 찾고 있어. 만보 사건 땀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나도 몰라. 그란디 놈들 쪽에선 전혀 움직이는 기미가 없어. 그게 더 이상하지라. 알 수 없는 놈들이군. 이건 내 생각인디 틀림없이 그 가인애 때문일 거야. 내가 보기에도 참하더라고. 만보 그치 얼이 쏙밖에 생겼더란 말씨. 그 까이가 싸움에 나서지 말라고 울며 불며 매달린 게 틀림없어. 안 그냐? 난 그런 생각이 든디라잉. 가인애가 그런다고 그 새끼가 가만히 있을까나? 홍백이는 의아쩍게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계획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나도 그거를 확실히 모르겠어. 다만 놈들이 놀랍도록 조용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만보 쪽은 그렇다 해도 아기 성님이 무엇담시 나를 찾는다냐? 나도 모르겠다. 그란디 무슨 일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단께. 아기가 너를 찾는 게 아니라
돌고래 큰 성님이 너를 찾는 게 분명해.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실버스타로 향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8회가 계속됩니다.